보통 이제 바닥을 잡고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언제 사야 된다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떨어질 때는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그리고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요 시작하면 그렇다면 앞으로 2, 3년간 어떻게 보면 길게는 5년까지도 이제 만약 버블이라 치더라도 이제 실적 장세가 아닌 버블이라 치더라도 상승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주식을 팔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만 정답을 내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의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게까지 내려갈 게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바닥을 잡고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언제 사야 된다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떨어질 때는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그리고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요 빠지는 부분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있다면, 그죠? 적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칩시다. 그죠? 네. 100이라고 쳤을 때 다 내려와서 100을 깨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9까지 왔어. 아, 그럼 이거 이제 바닥이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100에서 멈출지, 예? 0까지 내려올지 정답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계속 내려올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시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100을 적정 가치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상승축에 있는 거니까 이때 사야 되는 게 전략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뒤집었을 때 네. 똑같은 얘기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 적정 가격이 100인데 100을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아 이제 팔아야 돼, 이게 아니고 100 위로 올라갔는 적정 가격보다 위로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갔죠.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그 꼭지가 어딘지 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딱 꼭지가 없는 걸 쭉 다 올라가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다시 100으로 내려왔을 때 팔던지 아니면 이것을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 팔던지 하는 부분은 결국은 적정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적정 가격은 결국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20%라고 칩시다. 네. 근데 이 ROE가 20%가 빠지는 모습이 안 나오면, 즉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ROE가 20%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 연두가 매년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그 20%만큼 시장은 계속 매년 상승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적정 가치가. 적정 가치가. 그러면 당연히 시장도 그 적정 가치에 맞춰서 계속 위를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왔는데 20이 아닌 18이 나왔어요. 그러면 18%만 오르고 끝나는 그 숫자가 아니라고요. 왜? 전체 모든 걸 갖다 이제 18%로 맞춰서 다시 계산하니까 훨씬 더 고점폭은 올라가는 게 없어져요, 거의. 점차적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로 떨어졌다. 그러면 실적 가치는 예를 들어서 100이던 게 50으로 떨어져요. 네. 절반. 그래서 가격이 빠르게 빠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50%의 하락장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ROE가 예.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빠르게 빠지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경기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그만큼 경기 펀더멘탈이 뒷받침된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아, 고점은 ROE가 올라간 거, 자기 자본 이익이 늘어난 것만큼 계속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애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서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시각들이 또 두 자릿수의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내년에도 또 실적 증가가 한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자릿수 후반대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ROE가 안 꺾이고 그 ROE가 더해지는 만큼 시장은 올라갈 거다. 자꾸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시점에서는 아니다. 네. 더 이상 ROE가 올라갈 룸은 전혀 없다. 이제 앞으로는 ROE가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일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때가 꼭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ROE가 확실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꼭지를 찍고 빠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는 전략.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ROE가 꺾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상품을 론칭을 했던 게 2년하고 2개월 전이잖아요.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붐 버스트 사이클을 예측을 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보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붐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트가 분명히 올 거예요. 네. 왜 올 거냐 하는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뭐 뿐만이 아니라 부채가 너무 커졌다. 그리고 부채 코스트가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산 가치에 올라가는 폭이 더 빠르게 부채 비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올라갈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던져야 되는, 미국 시장을 던져야 되는 타이밍은 이게 정말 더 이상은 ROE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질 룸밖에 없다. 네. 이것이 정확하게 확신이 들 때, 그거 어떨 때겠습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성의 향상, 이노베이션, 뭐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실적에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 못할 거다라는 네. 시각이 만들어진다든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실적으로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생산의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이것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니까 가격 이연을 하고 따라서 그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니 마진이 유지가 되고 실적이 계속 나오고 경제 성장률이 뭐 내년도에 한 3%대 중반 4%대까지 나온다면 매출 증가율이 또 한 8, 9%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0%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자꾸 들어가야지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확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우리는 요의주시를 해야 돼요. 제가 하는 노력이 그겁니다.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언제 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가장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올라가 버리면 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매도 콜을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90%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과 미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은 좀 미리 선반영을 좀 네. 많이 자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상승 주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건 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대세 하락장이 펼쳐지기 전에 ROE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부채 비용 증가 여부를 개별 종목별로도 많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퀄리티 주식 소위 이 플라이 투 더 퀄리티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타이밍은 이동원 본부장님께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예. 뭐 저점 매수 이런 거를 쉽게 사실 생각하지 않듯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듯이 고점을 마찬가지로 섣불리 팔거나 더 추가로 불타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실적 여부에 대해서 또 3분기 실적 시즌 지금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선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네, 요거죠. 3분기입니다. 이건 이제 지나간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3, 4분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는 시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조금씩 조심하자 얘기해드렸고, 그런데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것을 다 이겨내고 또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3,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죠? 10월 12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딱 조정은 그 바로 전까지 조정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한 달 동안에. 네. 그게 조정폭이 S&P가 한 6%였고 나스닥이 한 8% 정도 됐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11월 말까지, 거의 11월 거의 뭐 하순까지 한 10% 이상 또 땡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금리 인상, 미 연준의 스탠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하락, 이게 지금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3, 4분기 실적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장이 반영이 된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익이 82%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매출은 74%가 높게 나왔고, 예상 실적 대비해서 10% 두 자릿수나 더 높게 나왔고, 또 이익 증가율로 놓고 보시면 40%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네. 성장, 그리고 3분기 매출 증가율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건 정말 높은 숫자죠.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죠? S&P 500에.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3분기고요. 네. 결국 이제 4, 4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4, 4분기가 이제 1월 달에 나올 거잖아요. 네. 언제 나올 거냐? 1월 어쨌든 10일에서 15일 사이부터 시작할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어떤 실적 공백 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FOMC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과 테이퍼링이 빨라질 가능성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빠뜨렸단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시장에 흔들림이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또 1, 4분기에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기가 나오면서 그 숫자들이 좋으면 또 한 번 더 올라간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4, 4분기의 전망이 20% 이상 또 20%나 증가를 할 거다. 물론 아까 보면 40%에서 20%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픽아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는 ROE가 안 꺾입니다. 네. 예. 이익이 늘어나는 한 ROE는 안 꺾여요.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매출 증가율은 12.7%다. 그죠? 네. 두 자릿수가 또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또 한 번 또 땡긴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내년도 전체를 놓고 보면, 근데 그러면 2022년의 실적은 뭐냐?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지금 2022년의 이익 증가율이 얼마냐? 8.8%. 매출 증가율은 7.3%예요. 당연히 꺾여 내려오는 거죠. 근데 베이스 이펙트가 훨씬 높잖아요. 기고 효과. 예. 그래서 이 이익 증가율 자체가 그래도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시장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4, 4분기에 대한 순이익 마진율이 11.8%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숫자는 작년 동기 11% 대비보다는 높고 전분기 12.9%보다는 낮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익이 꺾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전망과 비슷하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한번 확 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1, 4분기에 4,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또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실적이 계속해서 정말로 역대 최고치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미리 꺾이지 않아요. 예.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이게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우리 팔자. 한국은 그랬는데 네. 예, 미국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자금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요걸 보면서 저는 이제는 정말 실적이 많이 꺾이겠네. 더 이상 이 이익 증가율이 안 나오겠네. 네.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 초반밖에 안 되겠네. 네. 이런 숫자가 예상이 될 때 그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하자, 이 타이밍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의 시장의 흐름 자체는 빠지기보다는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이 실적이 나올 때는 한 번 더 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 실적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추가적인 예, 얘기를 해야 될 예. 부분이 있으니까 예. 우선 이 얘기는 꼭 하시죠. 예. 지금 이제 미국과 있고 미국과 중국의 두 축이 있잖아요. 글로벌 GDP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국이 성장률이 쭉 떨어지니까 이걸 커버를 누가 해줬냐? 미국이 해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국은 실질적으로 긴축을 했고요. 약간 통화정책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는 반대가 돼요. 미국이 리딩하고 중국이 리딩하고 미국이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국의 성장률이 더 이상 안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럼 이게 또 플러스 효과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지준율 인하를 했고, 그죠? 예. 15일부터 영향을 미칠 거고, 네. 여기에 이제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 아마도 내년 1, 4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네. 중국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좀 낮춰주는 효과를 갖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흥국 시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헝다 사태를 가지고 이게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이코노미,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경제가 전 세계 경제 사이즈의 거의 뭐 16%, 17%가 되는 네. 그런 국가인데 미국의 지금 거의 7, 80% 수준의 경제 네. 규모가 그냥 빠그러지지 않아요. 네. 한 번에 엄청난 큰 거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저는 중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걱정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인구의 변화라든지 또 부채의 증가 속도라든지 현재의 지금 은행권의 자산 규모의 성장 규모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은 언젠가는 한번 크게 터질 수도 있다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전에 한 번에 엄청난 화려한 거품을 만들고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위안화가 지금 6.3, 6.4 정도 되거든요. 달러 대비해서. 네. 그럼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타이밍이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특히 내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성장률은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데 중국 성장률은 여기서 더 안 빠지고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면 물론 돈을 더 풀겠지만 통화 정책으로는 아닐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쨌든 금리가 중국이 미국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금 유입이 되면서 한번 확 튈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중국 비중을 한 2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은 예. 적절하다. 여기서 또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네. 그래서 한국을 다 던지고 미국으로 가자. 올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좋았으니까 지금 이 전략은 안 맞나. 네. 제가 한국 아닌 미국을 운용을 하지만 네. 그래도 미국을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엄청난 거품 붕괴 현상이 나오면서 그냥 달러로 들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내년도 적어도 2022년은 중국과 한국 시장이 미국 증시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잠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내년을 맞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마무리는 또 중국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은 역시 지난번엔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천 네. 영업지수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또 댓글 부탁드리고요. 백브리핑 때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예,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안국수 기자였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